So the first day I arrived at the fish market, there was a lot of fish all over the place and all over the floor. I was really shocked. I never seen anything like it. Normally everything is above ground level. There's some conveyors for me. Just to see everything here with the wooden boxes that's almost 70 years old, it's amazing to me. I can't understand it. 저는 나무 상자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이 수급만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신규 유입도 없고 일단 연령대가 높다 보니 이제 할 수 있는 분도 적고. 딴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변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종이 박스로 변하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변해야 돼요. 수급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과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정당한 가격을 더 못 받았겠죠, 어민들이. 현대화가 돼도 기계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여기 인생이죠. 제가 여기서 밤낮으면서 열심히 한 만큼 보람도 있었고 결혼하고 애들 출가 다 시키고 다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제 은인이죠. 현대화가 되면은 첫 번째로 시설은 일단 현대화가 되고요. 건물은 비슷하게 현대화가 되는 거고 시스템의 현대화는 지금과 조금 많이 다르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15년에 처음에 설계를 착수를 했는데 규모의 변화라든지 공용화의 문제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가 22년도부터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실시 설계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최종 목표는 시공사 선정을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이고 공사 준공은 2027년도 1월쯤에는 현대화된 시장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당으로 보면은 이제 1시간에 분유반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한 1000개를 처리할 수 있고 건들기를 통해서 하면은 3000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선별하는 별 노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 노동자 역할이 조금 더 제한되지 않나, 10분의 1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월달부터 시범 운영해서 지금은 이제 시험 운영이 끝나서 현재는 바로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o my name is John. I'm from Norway. I'm 33 years old and I work for MMC First Process. My position in MMC First Process is a field service engineer. It means that I am the person that's responsible for the projects outside of our workshop and for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So the first day I arrived at the fish market, there was a lot of fish all over the place and all over the floor. I was really shocked. I never seen anything like it. Normally everything is above ground level. Everything here with the wooden boxes that's almost 70 years old, it's amazing to me. I can't understand it. But the way the Korean fish industry is now is working, everything is done by hand. In the future we would love most of the work to be done by machines for our part as well. 물론 당연히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고기를 여기다 붓게 되면 제일 큰 방어나 참치 같은 큰 고기들은 여기 걸려서 이 통에 그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고 그 외의 고기들은 호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간 고기들은 이 레일을 따고 작동을 해서 저 위에 끝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레일을 따라서 쭉 가서 제일 첫 번째 선별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은 고기들은 요 밑으로 다 빠지고 큰 고기들은 계속 레일을 따라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빠진 작은 고기들은 밖으로 빠지게 되고 다른 작은 잡어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 선별기를 통과한 좀 큰 고기들은 이곳으로 떨어져서 이 레일을 타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별기에서 고등어가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부채꼴로
방사형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들 중에서도 좀 작은 고기가 먼저 선별기 사이로 떨어지고 제일 큰 고기는 제일 끝에 레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롤러인데 이 선별기가 회전을 하면서 작은 고기, 큰 고기, 더 큰 고기 이런 식으로 네 종류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선별기 자체가 크기별로 분류하는 거지 어종에 따라서 분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좌우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등어 외에 다른 고기들은 수작업으로 분류를 다시 때가 돼도 기계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잡어가 섞인다거나 우리가 잡아오는 선망 고등어 고기는 겨울에만 올 고등어지 사계절 어획량이 다 달라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별 기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 기계로 해도 또 분유반이 또 따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분유반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며칠 전에 실험을 한번 했는데 크기별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큰 거에 작은 게 섞일 때가 있고 작은 게 큰 게 섞일 게 있더라고요. 몰라 내가 다른 데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분유반이 필요하죠. 분여반 분들은 참으로 과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물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직접 손으로 눈으로 크기와 선도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가격의 차이들이 정당한 가격을 형성하는 전 단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쏟아져 나가는 그 수만 개의 어상자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역할들이 없었다면 아마 정당한 가격을 더 못 받았겠죠, 업인들이.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목상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곳에 담아서 수송을 하고 또 목상자가 회수가 되면서 재활용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척의 문제가 아무래도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플라스틱 상자, 스티로폴 상자 이런 이제 대체 용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플라스틱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세척기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시 세척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다음날 공급을 하고. 목상자가 비위생적이라는 말은 동감을 못 하거든요. 이 수급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플라스틱보다 나무 상자가 더 좋다고 봅니다. 나무 상자는 이 수분 흡수해가지고 고기도 차분차게 적히고 이 이물질도 안 붙어요.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경우는 세척을 안 해주면은 이물질이 끼가 있으면 이 어체에 붙어갑니다. 이거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해서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이지 이 부분을 방치하다가 플라스틱 상자는 이게 다시 이게 쓸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결 이 부분은 상당히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농산물도 딴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변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종이 박스로 변하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변해야 돼요. 이게 수급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겹치고 쇠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급을 못해서 위판에 차질을 한번 빚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플라스틱 상자로 대체를 좀 해서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상자보다는 좀 위생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이제 플라스틱 상자를 하면서 기존에 목재하시는 그 사장님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웠던 게 기존 이제 목재 상자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고령화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나가는 사정이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금 들어오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저희들이 좀 절묘하게 큰 트러블은 없이 무난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양육이라는 것은 배에서 이제 육지 시장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물류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람의 노동에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육반이 만들어지면서 건장한 남성들이 무거운 수산물을 배에서 이제 건져서 시장으로 올리면은 바닥 경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선별기라든지 PC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경매를 하고 일단 보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PC 펌프를 일단 동원을 해서 그거는 합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화는 저기 톱에다 고기를 보여요. 그래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단일 노정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거 이 고기를 저다 집어넣어버리면 고기가 안 골라져요. 그러니까 배열 작업을 안 하겠지만 현상만 하겠죠. 이거 한 상자 30만 40만 하는 걸 전상하면은 고대록수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입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입상할 수 있는 그 판장이 몇 군데 안 돼요.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현대화되면 먼저 사람이 지게 들어가겠죠.
막 붓고 이런 거 안 해요. 고기 재는 걸 안 하니까 변하잖아요, 몸이. 여기다가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아줌마에 골라만 내면 되니까. 사이즈별로 나오거든요. 담기만 하면 돼요. 끝이에요. 현대화 사업을 해도 어쨌든 나중에 한 번은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 2번 붙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 방식이고 좀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화가 되면은 지금같이 수지 상향식도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나라나 일본이나 전자를 했다가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지 상향식이 거의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가 선도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매 수지식이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 산지 어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죠. 선도 유지도 해야 되고 빨리 각지로, 전국 각지로 보내야 되는 어종들이 많기 때문에 상향 수지식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판정만 일본 가보셨지만 일본은 소량이잖아. 우리 아니나 우리 어시장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대화돼도 식당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현대화돼 먹어야 되니까 가게를 주면은 또 뭐 우리는 고맙게 또 하는 거고 된다 하면은 또 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흘러간 대로 살아야 되니까 잘 누리고.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한 15년째 됩니다. 시설들도 많이 노후가 되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령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곧 현대화 첫 삽을 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새로운 인원들이 유입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별기라든지 이런 도입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종사하셨던 분들은 참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셨거든요. 사실 바다 근처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밤에 일하시고 하니까 그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가 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맞춰서 선별기라든지 새로운 플라스틱 상자 도입이라든지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은 또 모두들 노력해서 해결책을 또 찾아내거든요. 하루하루다. 그냥 말 그대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당연히 와야 되는 곳이고 해야 되는 곳이고 또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나에게 어시장은 꿈이다. 어시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경매 업무라든지 가족도 있고 제가 또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 모두 어시장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삶이지야. 저도 이제 몇 년은 더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시장이 저희 이제 삶이고 저희 원동력이고 막 기둥이랄까 여기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는데 지금 희망이랄까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황금이에요. 저에게 공동어시장이란 삶의 터전이죠. 저희 가족들 밥 먹고 할 수 있게끔 이제 직장인인데 제가 27살 때, 6살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냥 터전인 거죠. 저는 뭐 운영가 일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 부딪히는 일, 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일, 저 사람하고 상대하는 일,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일,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지만서도 그리고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가만히 앉아서 떠오르면 제 삶의 전부죠. 저는 전부. 저를 살게끔 해줬으니까.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줬고 활력도 줬고 저를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도시 공동어시장이니까. 그러고 성격도 저는 솔직히 많이 참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삶은 최고죠.
저한테는 여기 인생이죠. 제가 여기서 밤낮으면서 열심히 한 만큼 보람도 있었고, 결혼하고 애들 출가 다 시키고 다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은인이죠. 내가 참 고마운 자리죠. 예. 그게 전부죠. 뭐 신랑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보니까 공동어 시장은 저의 삶의 터전이자 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가정보다는 여기 있는 시간 더 많으니까 삶의 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됐지? 가야 됩니다. 지금 바쁘다니까요. 갑니다.